안녕하세요.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휴만큼 지식 PD 고소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보안 관련돼 가지고 최신 기술 도약과 또 어떤 적용 사례, 또 이제 데이터 보안 플랫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 보안하고 비교해 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한국 보메트릭의 구병춘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고메트릭의 구병춘 부장입니다. 네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보안하면 딱 떠오르는 게 네. 개인정보거든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기업이 꼭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네. 뭐 금융 같은 데는 개인정보가 중요하겠지만 네, 또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또 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보다는 또 지적 자산이라든지 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적재산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렇죠. 영업정보 이런 그렇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자, 일단 뭐 개인정보 네. 일단은 법이 이제 발효됐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보메트리 같은 데서는 이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네. 비즈니스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국내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DB 암호화 업체들이 한 열 몇 군데 정도 있었고요. 네. 사실은 국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법이 있지만 제일 강력한 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암호화를 개인정보, 네네. 특히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네네. 암호화를 해라 네네. 라는 이런 의무 규정이 있는 거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다른 나라의 법들은 어떻게 뭐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해라 하라 정도로만 돼 있지, 아니면 네. 보호 조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음. 그런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라고 하면 아. 국내 법은 그 의무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벌이라든지 네, 페널티도 처벌- 굉장히 그러면 우리나라가 센 네. 겁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페널티 부분은 이제 형사 음. 소송까지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큰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네. 그 이외에 이제 벌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그 높아 보이진 아, 않고요. 네네네. 네. 자, 여기서 보면 그 특이한 게 암호화 보통 적용 네.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데이터 개인정보니까 네. 데이터베이스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네.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네. 저장되는 모든 개인정보하고 암호화가 필요하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뭐 서버라든지 뭐 이런 뭐 와스라든지 네.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PC도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그 해당 기업 내지는 어떤 그 조직 내에 운영되고 있는 IT 시스템, 이를테면 PC라든지 서버라든지 네. 이런 모든 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암호화가 돼야 돼요. 암호화가 되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렇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추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DB 암호화라는 이름으로 음. 해서 주민등록번호라고 음. 하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암호화가 대부분 이제 거의 다 네네. 되었고요. 네. 일부 공공이라든지 대형 음. 금융권들 이런 쪽에서 이제 앞에 앞 페이지에 보셨던 것처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올해가 아니죠. 2016년, 2017년 동안 네네네. 많이 이제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네네. 있고요. 네. 이런 곳 이외에는 이제 대부분 DB 암호화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012년 KT 보안 사고 사례에서 이제 판례로 나타난 것이 사실은 유권 해석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데이터베이스만 암호화하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데이터 유출이 된 이후에 그 문제를 봤더니 법령상에는 네.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대상이 뭐뭐뭐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판례로서 그 나온 것은 DB 서버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와스라든지 이를테면 데이터가 중계가 되는 흘러다니고 있는 네. 서버들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간 암호화뿐만 아니라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호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DB 암호만 생각하면 네. 데이터베이스가 아무래도 광경 데이터베이스니까 네. 보통 이제 정형 데이터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모든 구간이라든지 그렇게 네. 되면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된다고 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은행 이외에 음. 의외로 이제 병원들이 네. 의료 정보화가 돼 있어 아. 그 병원 차트라든지 그렇죠. 사실은 엑스레이나 CT 같은
이런 이미지로 됐다고 생각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처방전을 쓸 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쓰신 것들도 다 전자 문서로 관리가 되거든요. EMR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차트들도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필적이 남으니까. 네네. 왜냐하면 필적이 남아야지 진짜 의사 선생님이 쓴 처방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 필적을 스캔해서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관을 하고 그렇죠. 있죠. 대부분의 병원들이. 네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병원협회를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네.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해부터는 아마 DB암화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네. 많이 그 비정형 데이터 보호 분야가 많이 관심이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진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데이터베이스 보안만 생각했는데 데이터 보안이면 그게 아니라 전 구간에 대해서 비정형이건 정형이건 다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클라우드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렇죠.